교도관이 1급 사형수를 때려 죽이려 합니다. 결국 사형수의 머리는 터지고 교도관은 살인미수로 오히려 죄수가 되게 생겼는데 나 믿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그런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형수가 교도관을 쉴드 쳐버립니다. 내가 먼저 쳤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심지어 사형수는 교도관에게 비밀거래까지 제안하는데 우리 거래합시다. 교도관.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희대의 살인마 이대철이 체포됩니다. 당신 중교 재판합니다. 이때 이대철의 딸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저희 가서 쳐. 네. 이대철은 딸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데 게임 딱 1시간 만에. 그럼 끝날 때쯤 아빠 올 거야. 그러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해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까지 계획적으로 살해. 이대철은 여대생에 이어 형사까지 살해했고 그 살해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죠. 피고인 이대철을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대철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뇌입니다.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로부터 5년 후 이대철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 서부경찰서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남자의 이름은 오지혁, 서울청에서 좌천되어 내려온 엘리트 형사였어요. 오 형사는 제 집 안방마냥 인천서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는데 오 형사의 단잠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오지혁입니다. 살인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이 전화는 바로 살인사건 제보 전화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도로 밑으로 뭔가를 집어 던졌어요. 이에 오 형사는 곧장 현장으로 출동해요. 제보자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건 어느 다리 위. 그런데 이 다리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5년 전 이대철이 여대생을 유기했던 장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 형사는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말아요. 이어서 오 형사는 인천서 터줏대감인 18년차 베테랑 강도창이 속한 강력이 팀으로 배정받고 강도창,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분위기 파악 좀 시켜. 팀장님,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그러나 강도창은 오 형사의 존재가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나 요즘 머리 복잡한 거 알지? 근데 그 뭐 감이 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쟤 때문에. 새파랗게 어린 오 형사가 본인보다 직급이 높았기 때문이죠. 쟤 경유야. 나보다 높아. 내 말 듣겠냐? 아, 몰라. 이때 뜻밖의 실종 제보 한 통이 걸려오는데 아, 실종 신고요? 이에 오 형사는 제보자를 만나러 와요. 음료수 시켜도 돼요? 응? 맥주? 그건 네가 내. 제보자는 날라리 여고생으로 실종자의 친구였죠. 실종됐다고 신고한 친구 이름이 이은혜라고 했지.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예, 끝에 그 노란색 줄무늬 원피스 걔가 이은이에요. 그런데 실종자의 정체는 아버지가 이대철이요. 바로 5년 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이대철의 딸 이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버지에 관한 얘기 안 했어? 아, 우리 꼰대들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에 오 형사는 호텔 숙박을 미끼로 던지고 한 달 동안은 네 마음대로 네 집처럼 있어도 돼. 조식 포함. 조식은 룸서비스로 대체 가능. 날라리 여고생에게 실종자 이은혜를 찾아오라 말하죠. 이은혜 어딨니? 아, 그걸 알면 내가 신고를 했겠어요? 모르면 알아내. 그리고 오 형사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도로 밑으로 뭔가를 집어 던졌어요. 오전에 받았던 살인사건 제보 전화, 그리고 실종된 이대철의 딸 이은혜까지. 사람이 틀림없어요. 오 형사는 두 사건의 연결점을 파악하려 하죠. 이때 인천 서부경찰서 강도창입니다. 강도창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도착하고 살해 현장을 목격하셨다고요? 어딥니까, 거기가? 그러자 오 형사와 강도창은 현장으로 곧장 출동하는데 아침에도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놈이 전화한 거야, 또? 강도창은 오 형사의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보받은 곳은 5년 전에 이대철이 여대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장소였어요. 이대철이 두 번째로 장진수 형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장소. 그게 지금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때 현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오 형사. 그건 바로 동물 관찰 카메라였어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오 형사는 이 카메라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여기 이은혜가 나옵니다. 바로 이대철의 딸인 실종자 이은혜가 찍힌 것이었죠. 이 순간 경찰서에 신고자 한 명이 나타나고 강 형사님, 이분이 신고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기 우리가 좀 바쁘니까 최 형사. 이쪽으로 오세요. 이 신고자는 바로 화면 속 의문의 남자.
그리고 남자는 냅다 사람을 죽였다 자백합니다. 제가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이름이 이은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지금 실종자인 이은혜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이름 뭐라고? 길게 찢어진 눈꼬리에 속을 알 수 없는 눈동자. 당신 이름 뭐야? 강도창은 본능적으로 남자가 위험 인물임을 감지합니다. 이은혜를 납치해서 죽였다고? 네. 제 발로 찾아와 살인을 자백한 남자는 박건호. 왜 죽였어?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도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박건호는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박건호는 궤변만 늘어놓는데 오늘 한 짓을 모른다고? 땅에 묻은 건 기억이 나요. 어디? 갑자기 박건호가 실종자 이은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 때문이야. 날 유혹한 거예요. 거기도 걔가 먼저 가자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경찰을 상대로 언성까지 높여요. 그건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박건호는 마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굴죠. 강간, 살인, 시체 유기, 톱성 물어야지. 이 정도면. 이에 강력이 팀은 집단으로 멘붕에 빠지고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분석을 통해 다리 위 제보 전화도 박건호임을 의심하는데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놈이야. 들으면 모르겠냐? 맞지? 아, 같은 놈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놈이 맘먹고 우리한테 장난질을 치는 거야.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한테 이대철 사건 떠올리게 하자는 거지. 그러나 수상한 남자 박건호에겐 의외의 전적이 있었으니 교도관 생활까지 하셨네. 바로 박건호가 현직 전도사이자 전직 교도관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박건호가 근무하던 교도소는 바로 사형수 이대철이 복역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도소가 이대철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박건호 역시 이대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1173번. 알죠. 보통 교도관하고 죄수하고 친해지면 형 동생 하기도 하죠. 형이 부탁해서 이번 일 벌인 거야? 박건호는 원한이라도 있는 듯 이대철을 극혐하죠.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가증스러운 놈인 줄 알아요? 이어서 갈대밭에 도착한 박건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데요. 이은혜를 유기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이렇게 강력이 팀 전체가 박건호에게 놀아나며 현장 조사는 허탕을 치게 돼요. 거기다가 박건호는 베테랑 강도창을 상대로 장난을 걸어오는데요. 좀 더 숨어 있다가 잡혀줄 걸 그랬나? 쉽게 가자. 응? 부탁하는 거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은혜의 사체부터 그럼 찾으라며 일단 강도창을 농락하기까지 하죠. 이은혜 사체부터 찾아요. 그 시각 바닷가 근처에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떠오르고 아직 신원은 확인된 게 없고요. 차림표로 봐서는 여고생인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어. 수고스럽지만 현장 주소 하나 찍어줄래? 강도창과 오영사는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는데 아직 신원은 확인이 안 됐어. 예. 근데 왜? 혹시 그쪽 사건하고 뭐 연관된 게 있어요? 잠깐 얼굴 좀 봅시다. 시신은 많이 부패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얼굴이 너무 상해서 식별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5년 전 이대철 사건을 담당했던 강도창은 확신합니다. 난 그 아이 얼굴 확실히 기억해. 이은혜 아니야. CCTV 얼굴하고 너무나 달라. 두 사람이 찾는 실종자 이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는 게 확실해. 내가 아니라면 아니야! 강도창은 5년 전 이대철 체포 당시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아빠가 식탁에 귤 사다 놨어. 그거 까먹고 게임 딱 1시간 만에.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찰서장은 갈대밭에 파견된 수색팀을 철수시키라 합니다. 그 수색병력 철수시켜. 지금 철수하라고? 이와 동시에 바닷가에서 발견된 여고생도 이은혜가 아니라고 밝혀지고 아휴 고마워. 이은혜 아니래. 이에 강도창은 심리전으로 박건호를 몰아붙이기로 해요. 오늘 아침 이은혜 사체가 발견됐어! 형사님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해변에서 이은혜 사체가 발견됐어. 그러자 강도창의 거짓말에 박건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변에서 은혜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리고 오 형사도 제대로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데 지금 연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처에서 소지품하고 유서가 발견됐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박건호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왠지 당신들 수작에 넘어가는 것 같단 말이야. 나 혼자 감당 안 될 것 같아. 변호사 불러줘. 저는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핸드폰이죠. 강도창과 오영사는 이은혜가 살아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이은혜에게 연락을 해라. 제발. 박건호가 원하는 대로 휴대폰을 넘겨주는데 그런데 이때 박건호가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아요. 됐어. 가져가. 왜? 그리고 본인이 이은혜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되려 성질을 내죠. 자꾸 어설픈 유도신문 하지 말고 날 살인자를 만들려면 좀 더 확실하게 해봐. 그런 거 잘하잖아 당신들. 이렇게 이은혜의 행방은 점점 미궁에 빠지고 이때 강도창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강도창입니다. 아, 강 형사님. 달신이는 정한일보의 진 기자. 진 기자 웬일이야? 이 순간 진 기자의 입에서 이대철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강 형사님이 직접 사건을 맡으셨죠? 이대철을 체포하는 것도 강력 2팀이고요. 진 기자가 강도창을 부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강 형사님은 그 사건의 진범이 이대철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대철이 정말 진범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확신하지 당연히. 며칠 전 진 기자가 제보 하나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대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잡아넣은 범인의 무죄 가능성, 이에 강도창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녕하세요. 진 기자와 앙숙인 안경 기자가 등장하고 강 형사님도 계셨네. 잘 있었어. 뭔가 사적인 자리인가 봐요.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그럼 뭐 두 분이서 편하게 얘기 나누십시오. 눈치 빠른 안경 기자는 인천서 관련 사건들을 캐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쪽 관할에서 검찰로 사건 보고 나간 게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를 핑계로 다짜고짜 인천서에 들이닥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예? 이때 박건호가 이 기회를 덥석물고 박건호 씨. 안경 기자에게 어마어마한 떡밥을 던져줘요.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실종자 이은혜의 사망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사는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죠. 입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지. 아, 예,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오영사가 이은혜의 꼬리를 잡아내는데요. 박건호는 이은혜한테 자기 카드를 준 겁니다. 아까 카드 내용 문자를 확인하고 이은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에 강도창과 오영사는 박건호의 카드 내역을 따라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이은혜의 흔적을 쫓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은혜 또래의 여고생이 너무나 많아요. 인천 바닥 다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때 박건호의 휴대폰이 울리고 네. 지금 막 카드 결제했는데요? 어디서? 수상한 남자 한 명이 두 사람 앞을 지나갑니다. 남사람이잖아. 카드로 엉뚱한 놈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술하고 담배 샀어요. 그게 뭐? 이은혜는 술하고 담배는 살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자 두 사람은 남자를 따라붙는데 한편 기사가 퍼지고 인천서 앞은 벌떼처럼 기자들이 몰려드는데요. 박건호 씨. 결국 박건호의 검찰 송치 명령이 떨어지고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박건호 직접 송치하겠답니다. 뭐? 나 이런 씨. 이에 경찰서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저를 민망하. 수백 대의 카메라가 박건호를 향한 순간 기자분들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한테 박건호는 핏대를 세우며 무언가 폭로하려 합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살인을 자백한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사형수 이대철의 딸 이은혜를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대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어그로를 끈 것이었어요. 사형수 이대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5년 동안 살인자란 오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박건호의 자백은 모두 이대철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발이었죠. 도와주십시오. 그만 부탁드립니다. 이때 은혜야. 때마침 강도창이 이은혜를 잡아오고
이은혜의 납치 및 살인 사건이 모두 두 사람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 틀렸어. 이제 포기해. 은혜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다 끝났어. 그만해. 혹시 이재철 씨 딸인가요? 평생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이은혜는 끝내 폭발하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다 알고 있잖아. 은혜야! 아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돼. 강도창은 이대철이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죠. 한편 사태 수습에 바쁜 인천서는 박건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급한 불을 끄려 하는데 박모 씨 신경정신과적 이상 여부를 의뢰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도창은 충격적인 제보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강도창입니다. 제보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이대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였어요. 뭐? 5년 전 여대생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이대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정확히 겹치는 CCTV 영상에 강도창은 혼란에 빠지고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이 CCTV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이대철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거야. 결국 강도창은 서장에게 이대철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대철 사건 말인데요. 뭐가 또? 하지만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다시 뒤집는다는 건 조직 전체의 큰 리스크였어요. 강력이 팀. 예. 이 꼴통. 이에 서장은 강도창을 거세게 질책하는데 강도창이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모자라. 그리하여 강도창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습니다. 이 사건 다시 거두면 아웃이야. 끝. 다 죽어 다. 그런데 강력이 팀 팀원들 역시 이대철 사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쩌실 거예요? 이대철 사건? 애들이 나보다 널 더 따르는 거 알지? 결국 강도창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승진에 대한 절실함을 어필해보는데 나 이번에 승진 심사 걸려 있는 거 알죠? 이번에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같은 시각 박건호는 검찰 조사에서 풀려나는데요. 이어서 박건호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통화를 합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하고 저하고의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대체 의도가 뭐냐? 이대철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건호는 교도관 시절 이대철의 청부살인을 의뢰받았던 거예요. 그 일 뒤에서 시킨 사람 있죠?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때 진 기자가 박건호를 발견하고 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한일보 기자 진서경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 기자는 박건호의 진짜 의도를 떠보려는데 박건호 씨는 이대철의 무죄를 확신하는 거죠. 박건호는 날카로운 촉에 진 기자에게 수상한 힌트 하나를 던지고 떠납니다. 이대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곧 날 찾아올 거예요. 연락드리죠. 사실 박건호와 이대철 사이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4년 전 이대철 살인 청부를 받은 박건호는 수감자인 이대철을 죽어라 팼고 이를 들키는 바람에 살해에 실패하고 맙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대철은 박건호를 탓하기는커녕 죽을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경찰 앞에서 박건호를 감싸주기까지 했죠. 내가 먼저 쳤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급기야 이대철과 거래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거래합시다. 전 교도관님과의 일을 이대철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대신 내 딸 은혜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바로 자신의 딸 은혜에게 살인자로 기억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교도관님. 걔가 당신 딸이야? 네. 이에 박건호는 필사적으로 이대철의 무죄를 입증하려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철의 사형 집행날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법무부가 사형 집행 명령서를 공식 하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력이 팀 또한 이대철의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집행 명령서가 각 교도소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말은 없었지만 묘한 기류가 감돌아요. 전 11명을 살해한 마치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사형이 모두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거기다가 서장은 강도창에게 게릴라 휴가까지 선사하는데
휴가 줄 테니까 쉬다 와. 예. 이는 사실 더 이상 나대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오버페이스다. 선 넘지 마. 그런데 오 형사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최 형사, 혹시 어제 강영사님 메일로 온 자료 갖고 있어? 이에 오 형사는 곧바로 이대철이 근무하던 물류센터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 형사보다 한 발 빨리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저 방금까지 형사분께 다 말씀드렸는데. 형사요? 그건 바로 강도창이었어요. 강도창은 승진 호소까지 해가며 팀원들을 설득했지만 아무래도 찝찝했던 거죠. 여기서 혼자 똥폼 잡고 뭐하고 있어요? 이대철의 알리바이 영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장 형사였다고 하는데 장 형사는 5년 전 이대철의 손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장진수 형사는 이대철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때 진 기자가 등장하고 진 기자. 진 기자 또한 알리바이 영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메일이 강 형사님한테도 간 모양이네요. 이어서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영상의 출처를 추측해 보는데요. 진 기자한테 이대철이 무죄라고 주장한 인간이니까. 이내 유력한 후보로 검사장이 거론돼요. 김기태 검사장이면 얼마 전에 구속된 인천지검장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진 기자는 이대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의 연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대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김기태 검사장 그리고 박건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대철이 무죄로 밝혀진다 해도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시가 돋친 진 기자의 말에 강도창은 제가 누굴 괜히 믿어야 움찔하고 만약 이대철이 무죄임에도 사형이 집행된다면 두 분은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요?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 매달리면 우리 일 못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오 형사는 역시나 멀쩡하죠. 한편 박건호는 이대철의 살인 청부를 지시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박건호가 기습을 당합니다. 박건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남자에게 칼빵을 놓아보지만 남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남자는 곧바로 복수를 시전하고 박건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이어서 박건호는 남자의 모습을 촬영에 남기는데 순간 박건호는 진 기자를 떠올리고 진 기자에게 남자의 사진을 보내기로 해요.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 내가 사진 먼저 보낼게요. 여보세요? 그 순간 남자가 박건호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접근합니다. 이에 박건호는 휴대폰 먼저 숨기는데 한편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직접 움직이기로 해요. 박건호 발신지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박건호는 이미 싸늘하게 숨져 있었죠. 자상이네. 타살이란 얘기지. 이어서 강도창은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해자가 이대철 사건의 진범임을 확신합니다. 진범. 응? 이대철 사건의 진짜 진범. 그러나 이때 뭐야? 강력이 팀의 최고의 라이벌 강력일 팀이 등장하는데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팀 사건이거든요. 이들은 빠져. 서장님 지시. 에이. 이내 두 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져요. 빠지라면 빠져. 이를 지켜보던 강도창이 나서려 하지만 오 형사는 승진 심사를 앞둔 강도창을 막아섭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잠시 후 강도창과 오 형사는 다시 현장을 찾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이 이쪽 지역에 있답니다. 바로 박건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였죠. 자기 목숨보다 진범의 정체를 밝히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강도창은 강력일 팀이 철수하기를 기다리며 밤을 꼴딱 지새우는데요. 이때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 소리. 그리고 드디어 박건호의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박건호의 휴대폰 속 범인은 장신의 남자. 형사들은 곧바로 남자의 신원 조회를 시작하고 이어서 범인 조 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맞는 거 같죠? 오 형사는 곧장 조 씨의 사무실을 찾아오는데 이곳은 허름한 직업 소개소였어요. 덩치는 조 씨를 찾는 오 형사의 말에 반응하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무슨 일로? 오 형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개구라를 쳐버립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데
나가라. 이에 오 형사는 바로 덩치 참교육에 들어가는데 이어서 조 씨의 방을 이잡듯이 뒤지던 중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해요. 그건 바로 검사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때 조 씨의 방으로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 그 버르장머리에도 손가락부터 내가 분질러 줄게. 오 형사는 몸풀기 운동에 들어가는데 가벼운 발차기로 한 명, 핵주먹 한 방으로 또 한 명. 그리고 정확히 1분 경과 후 소라는 잦아들고 홀로 멀쩡한 오 형사는 명함의 주인 검사장을 찾아 떠나죠. 하지만 그 시각 검사장에게 향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진 기자였는데요. 예, 오 형사님. 예. 제가 지금 김기태 전 검사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기태 검사장님을요? 오 형사는 박건우의 휴대폰에서 나온 조 씨의 신원을 전달하고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조성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운전기사가 바로 박건우 살인범 조 씨였어요. 이번엔 진 기자님이 검사장님을 뵀으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무슨 일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리고 이때 진 기자 또한 운전기사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런데 조 씨가 갑자기 방향을 꺾고 내비까지 꺼버리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왜? 이 자식이 가끔 정신줄을 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길을 잘 알거든요. 이 순간 진 기자는 기지를 발휘하고 죄송한데 저 주유소에 잠깐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급히 주유소 화장실로 숨어듭니다. 진 기자는 곧장 오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 맞아요. 그 사람 조성대란 사람.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이때 조 씨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누구랑 통화했어요? 진 기자는 조 씨에게 꼼짝없이 휴대폰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벨트면은 버릇을 좀 들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 씨는 진 기자를 어디론가 납치하려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몰려오고 조 씨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경찰차를 피해 도주를 시도해요. 이렇게 경찰과 조 씨의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조 씨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급기야 역주행까지 감행하죠. 이 순간 진 기자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고 오 형사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서 총을 꺼내듭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조 씨는 어쩔 줄을 모르고 결국 조 씨는 오 형사의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오 형사는 조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박건우도 죽였나? 이건 사람한테 사용하는 칼이 아닙니다. 이 칼로 기자를 협박했잖아. 화장실 문이 닫혀서 안 열린다고 하길래 이걸로 문을 따준 것뿐이네요. 조 씨는 진 기자 납치 및 협박부터 박건우 살해 혐의까지 부인합니다. 난 한 번 시작하면 죽어도 안 나죠. 상대가 죄수 보는 탈 때까지. 이에 오 형사도 끝까지 갈 생각인데 칼 조사 끝나면 돌려주시는 거죠? 그 워낙 내가 아끼는 칼이라. 조 씨는 끝까지 오 형사를 조롱하듯 비아냥거리기만 하죠. 그런데 조 씨를 체포했음에도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박건우 사건 브리핑 시작한다는데요. 바로 강력 1팀 남 팀장이 제멋대로 박건우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이었는데 분명한 살해 정황에도 불구하고 살자 사건으로 덮으려는 것이었죠. 모든 정황은 이대철 사건에 드러나선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기로라도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러자 강도창과 오 형사는 사건의 시작 전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하는데요. 이곳은 이대철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여대생 윤 씨가 사망한 다리 위. 박건우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곧이어 두 사람은 피해자 윤 씨의 엄마를 찾습니다. 혹시 윤지선 씨 사건 그 당시 주변에서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 윤 씨에게 남친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 남자친구는 있었어요.
그때 전화로 다투는 소리 들은 것 같긴 해요. 남자친구가 누군지는 아세요? 오 형사는 이미 5년 전 끝냈어야 할 피해자 그 신변 전에 조사를 하고 이미 다 있는 조사한 내용 강도창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걸 굳이 다시 물어요? 안 했어 그때. 그러나 강도창은 당시 피해자 신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걸 왜? 5년 전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는데 자백 받았어? 아니, 쉽게 자백할 것 같지가 않아요. 뻔히 증거 다 나왔는데 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윤지선이 그 주변 조사가 좀 허술해요. 그렇습니다. 강도창은 이미 5년 전 피해자 주변 조사가 허술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지금은 범인 빨리 잡았다고 칭찬 일색인데 괜히 질질 끌어봐. 하지만 서장의 지시로 사건을 급히 마무리 지어야 했죠. 기껏 범인 잡아놓고 욕먹을 일을 왜 만들어? 왜? 죽은 장진수랑 동기지. 우리 경찰 동료를 죽인 놈이야. 거기다가 이대철은 윤 씨뿐만 아니라 강도창의 동료 장 형사까지 살해했기에 강도창은 더욱 감정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잡아넣은 이대철이 어쩌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도창은 혼란스럽기만 해요. 왠지 처음 출발이 산뜻하네요. 이대철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쓰기엔 백지가 편하죠. 갖다 붙이기는. 그리고 윤 씨의 절친을 통해 미대생인 윤 씨가 작업했던 모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혹시 윤지선 씨와 모델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건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어서 두 사람은 한빛 까뻔쩍한 사무실을 찾는데 사고가 있기 바로 전까지 작업했던 게 있었어요. 주로 초상화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에 강하고. 오 형사가 윤 씨 절친의 진술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기 때문인데요. 작품은 없어도 걔가 그린 밑그림은 좀 남아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기본 윤곽만 잡은 거라 이걸 보고 누군지 알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윤 씨의 화풍은 유난히 오 형사의 눈에 낯익었고 그건 바로 오 형사의 사촌형 오종태의 초상화와 놀랍도록 유사했던 겁니다. 이 그림이 죽은 윤지선이 그린 그림이다. 이때 오종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자주 보내.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같이 일하는 우리 강도창 형사님. 오종태는 인천 최대 부동산 재벌 2세로 아나무인한 성격 탓에 경찰 사이에서도 유명 인사였죠. 사적인 일은 아닌가 보네. 같이 일하는 형사님까지 모시고 온 거 보면. 오 형사는 바로 노 밖으로 들이받는데 혹시 윤지선이라고 알아? 5년 전에 살해당한 여대생입니다. 미대생이었죠. 알죠. 오종태는 윤 씨와 밥 한 번 먹은 게 다라고 합니다. 작업 끝내고 작품 들고 왔을 때 같이 밥 한 번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난 적 없고요. 이에 오 형사는 다시 한번 오종태를 떠보고 형이 죽였어? 그러자 미동 없던 오종태는 두 사람을 돌려보내죠. 오늘은 이만 가주셔야겠네요. 이어서 오 형사는 오종태의 심부름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냥 회사 사람들이 전체 다 오정태 따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종태 대표 사적인 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리고 남자의 입에서 사망한 윤 씨와 오종태의 관계를 듣게 됩니다. 사건 즈음에서는 윤지선 하나만 만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대? 미술관 개관식 때 알바하던 윤지선과 만났답니다. 윤지선이 참나? 그래서 윤지선을 죽인 건가? 그럴 수도. 오종태는 어릴 때부터 인간성이라고는 말살된 본투비 사이코패스였고 어릴 때 종태형이 개를 길렀어요. 해피라고.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때려서 죽였죠. 그리고 그 개랑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다 놨어요. 단순한 이별 통보에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서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조성대 지문에 발견된 거 없고요. 칼날의 혈흔도 전혀 못하고요. 지금 뭐하냐? 윗선에서 감사 명령이 떨어진 후 한층 더 이대철 사건을 파기가 힘들어진 건데요. 너는 오 형사님이 밑 닦아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밑 닦아줄래? 오 형사, 우리 다 같은 팀이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에 강력이 팀의 분위기도 개박살 직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건호 살인마 조 씨는 풀려나는데요. 왜 날 그냥 풀어줄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오 형사가 와일드 카드를 던지고 아는 사람이야? 떨어뜨렸길래. 제게 아닙니다. 조 씨는 애써 흐린 눈을 하며 모른 채 하죠. 그리고 오 형사는 진 기자에게 비밀스러운 부탁 하나를 하는데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어쨌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용의 선상이 없었던 거죠? 그 이유를 진 기자님이 좀 알아내 주세요. 바로 오종태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아내달라는 거였어요. 윤지선 살해 사건 초기 수사 담당자가 남국현 팀장입니다. 이는 윤 씨 살인 사건의 초기 담당자 남 팀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 주동파리 잡을 놈 너밖에 없어. 깡패 분쇄기 강도창에게 인천 폭력배들을 잡아오라 지시하는데요. 대신 꼭 우리 팀 단독입니다. 그럼 뭐 또 나 중간에 뭐 엉뚱한 놈 갖다 붙이고 뭐 그러시면. 알았어. 결국 강도창은 핑계 좋은 작전을 얻어냅니다. 겉으로는 폭력배 소탕 작전. 그러나 진짜는 이대철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속셈이었죠. 오종태는 변지웅이 짐하고 둘이 맞다. 이번 일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이렇게 강력이 팀의 비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진 기자는 오 형사의 부탁대로 남 팀장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사형수 이대철에 관한 제보예요. 그 사건은 강도창 형사 담당이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인천 제일신탁 대표 오종태에 대한 오종태의 이름이 나오자 남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근데 왜 경찰이 그런 중요한 용의자를 빼먹었을까요? 오종태를 용의선상에서 제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남 팀장은 오종태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해요. 오종태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그 사이 박건호 살인범 조 씨는 도망갈 준비를 마치고 지방 내려가서 푹 쉬고들 있어. 예, 알겠습니다. 자. 따까리들까지 유배를 보내는데 이미 근처에서 강도창과 오 형사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 뒤쪽에 빨간 옷 꽃다리 보이시죠? 걔가 입이 제일 가벼워요. 잡아서 서로 데려가자. 무슨 혐의로요? 그리고 강도창은 조 씨의 부하 덩치한 놈을 잡아가자고 합니다. 어이, 고기! 이어서 덩치를 인천서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한 강도창. 난 그냥 누구 잡아오라면 잡아서 데려다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덩치는 조 씨가 지정해준 인물을 납치해 조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박건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조성대가 죽였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덩치는 박건호를 납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얘기해도 되겠네. 누구야? 그리고 덩치의 입에서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의 이름은 고준섭. 고준섭 씨. 바로 사망한 윤 씨의 남자친구였어요. 조 씨는 무언가 감추기 위해 고준섭을 납치 및 폭행했고 그 결과 유력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고준섭이 입을 다물게 된 겁니다. 맞아? 예, 제가 고준섭인데요. 이에 강도창과 오 형사는 직접 폭행 피해자 고준섭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할 얘기 없어요. 그럴 리가. 밤마다 이놈 얼굴을 떠올리면서 살아왔을 텐데. 망설이던 고준섭은 입을 열고 그 사람은 내가 지선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지선이 안 죽였어요. 고준섭이 기억하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망한 윤 씨는 고준섭과 교제 중 오종태를 동시에 만났고 그거 이거 그 남자 거지? 누구? 너 뉴욕 연수 갔다 온 날 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알아? 고준섭이 윤 씨를 마중 나갔다가 공항에서 오종태와 둘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공항에서 윤지선 씨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준섭은 사망한 윤 씨가 오종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고 이 사실 때문에 조 씨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한 거죠. 당신 여자친구였다며 억울하지도 않아?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남 팀장은 고준섭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도 그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왜 그때 날 찾아오지 않았는지. 이어서 오 형사와 진 기자는 남 팀장이 말한 오종태의 확실한 알리바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은 윤지선의 사망 추정 시간과 거의 동일해요. 사건 당시 오종태가 호텔에 있었던 CCTV 영상이었어요. 이 CCTV 영상 때문에 오종태가 용의선상에서 빠진 거예요.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오종태는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죠. 이에 오 형사는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진본이에요. 조작된 정황이 없는 원본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촬영 당시에 찍힌 게 확실해요. 그런데 오 형사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뭐예요? 벌레
벌레인가? 그건 바로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건 벌레가 화면에 멈췄다가 날아간 게 찍힌 겁니다. 제출된 자료가 CCTV 화면을 그대로 촬영한 2차 영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종태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이제 우린 종태형 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날 밤 생각에 잠긴 강도창을 찾아온 뜻밖의 인물이 있었으니 아저씨. 그건 바로 사형수 이대철의 딸 이은혜였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은혜는 강도창에게 부탁해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바로 이대철의 사형 집행을 막아달라는 거였죠. 아빠 살릴 수 있죠. 아빠 사람 안 죽였어요. 이에 강도창은 약속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볼게. 지난날의 실수를 딛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네 아빠 손에 수갑을 채운 사람은 나야.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도 나다. 그리고 강력이 팀은 오종태의 뒤를 봐주는 뜻밖의 인물을 포착해요. 유정석 정한일보 사회부장이에요. 그리고 유정석 형이 유정열 현 국회의원,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목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진 조력자의 등장. 오종태의 조력자 유정석은 진 기자의 직속 상사이기도 한데요. 정한일보 사회부장과 차기 법무부 장관이 자기 뒷배다. 나 대가리에 취난다 진짜. 이때 권 형사가 어디선가 잔뜩 술에 취한 채 나타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어서 권 형사는 강도창에게 불만을 제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형님 개인적인 사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권 형사의 팩트 폭격에 강도창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갑자기 왜 그래? 이내 권 형사의 말을 인정하며 팀원들을 돌려보냅니다. 재영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알아서들 해. 하지만 혼란스러운 건 세 사람도 마찬가지. 강도창은 더 늦기 전에 이대철 재심 신청을 하려는데 이쯤에서 재심 신청하자. 더 늦기 전에. 그러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보통 재심은 몇 년 이상 준비해도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우선 강도창과 오 형사는 재심을 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데요. 게다가 지금 사형 집행이 바로 코앞이에요. 예? 아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재심을 재판부에서 받아주겠어요? 어딜 가나 변호사들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간땡이가 작아서 이렇게 스케일 큰 거랑은 안 맞아요. 하지만 강도창의 진심에 소 변호사가 흔들리고 이대철 내가 잡았던 놈이야. 지금 범인을 잡았던 형사가 그 범인의 무죄를 밝히는 재심을 요구하고 있어. 난 지금 내 발등을 내 도끼로 찍고 있는 거야. 이들은 이대철의 알리바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건을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죠. 아니 잠깐만요. 주소. 그러나 몇 날 며칠을 훑어봐도 오종태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데 오종태가 범인이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철이 범인이 아니란 증거도 없어요. 이에 소 변호사마저 두 손 두 발 들고 말아요. 힘들어요 이거. 증인이잖아요. 고준섭? 근데 그 친구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경찰. 경찰? 재판에서 판사들이 제일 신뢰하는 증인이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예요. 만약 그 형사가 증언을 한다면 오 형사가 강도창이 증인으로 나설 경우를 제기합니다. 나보고 불구덩이에 기름통을 쥐고 들어가라. 그러나 강도창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니 받지 말고 잠깐 들고 있어봐. 바로 현재 인천 폭력배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놔! 거기서 놔! 주동부리 잡으러 가자. 잡을 때 됐어.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 강력이 팀은 드디어 인천 폭력배 소탕에 들어갑니다. 야, 밥들 먹었지? 네. 힘내자. 이 순간 타겟이 등장하고 설상가상으로 불청객들까지 난입하는데 뭐야? 광주 쪽 애들 아니에요? 주동부! 결국 이 작전은 광주서와 인천서의 맞대결로 번지고 말아요. 끝내 개싸움판이 되어버린 현장에서 권 형사가 인천폭력배 보스 조동파를 붙잡고 이어서 완전히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싸움은 인천서의 승리로 끝이 나죠. 대단히 감사해요.
한편 소 변호사는 이대철을 찾는데요. 전 재심이 원한 적 없는데 대체 누가? 인천 서부경찰서 강도창 형사님이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강도창의 이름을 들은 이대철의 표정이 굳고 강 형사님은 그 당시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한데 해보시겠어요? 변호사님의 재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우선 당시 이대철 씨를 체포했던 담당 형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와서요? 그때 그렇게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 한마디도 믿어주지 않더니 이제 와 날 살려보겠다고? 개수작이야. 이대철은 이것 또한 강도창의 개수작이라며 사인을 거부합니다. 사인하시죠. 안 합니다. 복수하셔야죠.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강도창 형사는 더 이상 형사질 못해요. 그러나 소 변호사의 말에 흔들리는 이대철.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까발리세요. 결국 이대철은 강도창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심 서류에 사인을 하죠. 김기태 검사장은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오 형사는 재심 확정을 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데 재심은요? 변호사가 신청서는 냈어요. 근데 판사 쪽 반응이 신통치 않네요. 그럴 거예요. 그럼 진 기자님이 그 판사를 좀 흔들어 주세요. 진 기자를 100번 활용해 언론 플레이를 펼칠 작전이었어요. 이에 진 기자는 동료 기자에게 대형 떡밥을 물어다 주고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외인각인데. 던져드릴까? 받을래요? 오 형사와 진 기자 그리고 강도창의 짜고 치는 고스톱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거기로 방송팀 데리고 오세요. 방송팀? 예. 우리 도창 형님 방송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사형수가 재심을 신청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 기자가 던진 떡밥은 제대로 작동했죠. 5년 전 이대철 사건 맡으셨던 형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뭐예요 이거? 너냐? 지금 이대철이 재심 사주하죠. 형사님 이번에 심지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포커스가 맞춰지며 서장까지 곤란해진 상황. 경찰 부실 수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부실수사자 쳐요 그럼. 아니 형사님. 그 개빠르면 개수사 가능하고 이 개수사. 강도창의 불꽃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방송 인터뷰한테 저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냐? 맞게 만들잖아 그 기적. 이건 정 기자 얘기처럼 5년 전 살해된 윤지선 씨와 그 당시 연인 사이셨다고요? 게다가 방송에는 사망한 윤 씨의 전 남친 고준섭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불길에 기름을 붓듯 상황은 더욱 커져만 가요. 누구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르죠.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죽은 장진수하고 남국형 팀장이 맡았어요. 급기야 법원 앞에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단체까지 등장하고 대법원 앞에 모여 사형제 폐지와 함께 이대철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개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철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이대철의 재심이 확정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심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대철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진실 공방이 펼쳐지게 되는데 앞으로 잘해보죠. 과연 강도창은 이대철의 무죄를 입증하고 5년 전 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강 형사님.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20년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모범형사 시즌1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체포한 살인범, 그러나 사건을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형사 강도창과 오지혁은 사형수 이대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진짜 범인을 쫓는 그들의 여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과연 강도창은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 진범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빌런 오종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현실적인 형사물의 진가를 보여주는 드라마 모범형사 시즌1 정주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